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정선태입니다. 어수선하죠?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진행하면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미리 책을 준비해 뒀다가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그랬습니다. 정유정의 장편소설 28을 골랐는데요. 지금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책을 골라야 의미가 있을지 생각하다가 정유정의 장편소설 28에 눈길이 갔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정유정의 장편소설 28 함께하면서 작금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정유정은 2007년 내 인생이 스프링 캠프로 데뷔한 이래 내 심장을 쏴라, 그리고 7년의 방, 그리고 오늘 얘기할 28, 그리고 종의 기원, 최근 작년에 간행된 지니지니까지 꾸준히 2년 3년 간격으로 장편 소설을 발표하고 있는 대단히 성실한 작가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르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와 호러를 베이스로 한 작품들을 꾸준히 쓰면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공포 스릴러물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7년의 방이나 종의 기원을 좋아하는 독자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이라는 소설의 모티프와 관련해서 작가는 저 책의 저 뒤쪽에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28의 시놉시스를 쓴 건 돼지 생매장 동영상을 접하던 밤이었다. 눈보라 치는 밤. 깊은 구덩이 안에서 죽음을 직감한 돼지 수백 마리가 두려움으로 날뛰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산채로 묻힌 그들의 울음소리는 이튿날 아침까지 지상으로 울려 퍼졌다고 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슬프고 부끄럽고 두려웠다. 돼지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오래오래 귓가를 맴돌았다.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릴 때마다 눈뜨고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파수꾼이 속삭여왔다. 우리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잠들기를 포기하고 책상에 앉아 노트를 폈다. 2012-13년 구제역 사태로 수많은 이 돼지와 소들이 생매장 당했었죠. 그리고 이 AI,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많은 닭과 오리들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매장에 나섰던 많은 그 방역 당국자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작가에게도 이 사건, 돼지 생매장 사건이 아주 깊이 각인을 남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돼지의 운명이 구제역의 통째로 매장당하는 돼지 운명이 인간의 운명과 얼마나 다를까라는 문제를 소설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티프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28이라는 소설의 이 주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짤막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8이라는 제목은 인수 공통 전염병
붉은 눈이 28일 동안 휩쓸었다는 점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8일 동안 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 한 도시를 휩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양이라는 수도권의 가상도시입니다. 이 백운산을 끼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붉은 눈이라는 정체불명의 인수 공통 전염병이 28일 동안 이 도시를 휩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수 공통 전염병이란 인간과 이 짐승이 공통으로 서로 옮기는 전염병이라는 얘기죠. 붉은 눈이 빨갛게 되면서 한나절 정도면 40도가 넘는 고열이 나고 2, 3일 안에 폐출혈을 일으키며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국가는 이 화양이라는 도시를 봉쇄하고 고립된 도시는 그야말로 무간지옥의 지경에 이릅니다. 이 소설 28은 붉은 눈이라는 괴질이 창궐하는 지옥의 모습을 수의사 서재영, 119 구조대원 한기준, 기자 김윤주, 악의 화신 사이코패스로 보이는 박동혜, 간호사 노수진, 그리고 상처받은 개 링고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시선이 교차하면서 총 6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6개의 시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어떤 인물, 어떤 캐릭터인지 보겠습니다. 서재형은 개썰매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수의사입니다. 알래스카에서 1600km에 이르는 이 개썰매 대회가 있다고 하죠. 그 개썰매 대회에 참가했다가 늑대에게 포위돼서 자기가 사랑했던 개들 모두 잃고 난 다음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이 화양 근처에 드림랜드라는 이 유기견 보호소, 동물 보호소를 차리고 버려진 개들을 하나씩 달래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혜라는 인물은 아버지 박남철, 잘 나가는 의사 박남철의 아들인데요. 가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쿠키라는 개를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이 개에 대한 학대가 인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김윤주는 한진일보 기자입니다. 기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떻게 해서든 한 건 올리겠다는 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서재영을 알게 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노수진은 간호사입니다. 그 힘겨운 상황에서 모든 걸 바쳐서 일하지만 마지막에는 참담한 지경으로 윤관을 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한기준은 119 대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지금 간호사를 비롯해서 의료 인력들 그리고 119 대원들, 경찰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기준은 개에게 가족을 잃고 개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스타와 쿠키, 특히 스타라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개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개죠. 이 스타를 잃고서 인간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인간을 공격하는 인물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돌봐주었던 서재형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렇게 6개의 시선이 입체적으로 포개지면서 28이라는 소설 전체를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질 빨간 눈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소설을 읽을 때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죠. 원인은 이 번식견, 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입니다. 근데 이 개가 이런 빨간 눈이라는 괴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개를 대량 생산해내기 위해서
번식견을 키우는 그 집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괴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양에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개와 사람 모두에게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추정되며 감염된 한 마리가 수백 명의 사람을 동시에 전염시키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뉴스 앵커의 멘트입니다. 이에 따라 감염된 애완견과 동물보호소 등에 수용 중인 유기견들을 살처분하고 애완견 번식 논장 및 동물보호소 등의 폐쇄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개 한 마리가 인간에게 이런 괴질을 전염시키는 것일까? 인수 공통 전염병 이상 인간과 짐승이 상호 이 전염이 가능할 텐데 이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 개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모두 살처분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 이 소설은 신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에게 물었던 책임이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 살처분당하는 개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는 화양이라는 도시를 봉쇄하기로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재기는 물론이고요. 이 버려진 도시, 이 화양은 그야말로 소설의 표현을 빌면 무간지옥이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시위에 나서고요. 이 정부는 군을 동원해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이 정치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될 법한 인파가 광장과 광장 앞 사거리를 꽉 채우고 화양천 다리까지 늘어섰다. 인파만큼이나 많은 횃불들이 활활 타오르며 밤을 밝혔다. 사람들의 함성과 구호는 상공을 맴도는 헬기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를 살게 하라. 죽은 도시의 심장에서 삶이 맥박치고 있었다. 재형의 귓가에선 생매장된 개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 쳤다. 어렵지 않죠? 화양시 시민들이 외치는 소리.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를 살게 하라. 이 외침은 바로 돼지들의 소리 또는 개들의 소리 또는 소들의 소리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십만씩 생매장되어 있던 닭의 소리, 오리의 소리들이 아니었을까. 작가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파괴한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 바로 인간 생명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 소설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죠. 500페이지가 가까운 가까운 소설을 짧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19, 신종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스 세풀베다의 소설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을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난 영화나 재난 소설을 보면은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나 구원을 얘기하곤 하는데요. 작가 정유정은 이 소설에서 재난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어떤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가. 서재현 같은 캐릭터도 있고요. 박동해 같은 인물도 있고요. 또는 한수징처럼 변화하는 기자도 있고요. 또 노수진 같은 간호사도 있고요. 또 119 방역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링고라는 그 강아지가 보여주는 모습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함께 인간의 책을 묻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줄 압니다만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컨테이전은 외화도 있습니다. 연갓이라는 영화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영화입니다만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아웃브레이크,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입니다만은 역시 이 자이르라는 이 아프리카 어느 그 강가에서 인간이 강제로 탈취한 생포한 원숭이 하나가 어떤 그 파국을 몰고 오는지, 한 영웅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만은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자연, 동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사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설정할 수 있을까? 아울러서 상생과 연대의 시민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도 생각하게 되고요. 끝으로 이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 요원들, 그 방역 요원들, 우리 노수진 간호사와 같은 수많은 의료 인력들, 그리고 경찰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상생과 연대의 시민의식에 입각해서 증오와 혐오보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생각들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해서 정유정의 장편소설 28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